부산의 오래된 주택가. 가을 햇살이 낮게 기울던 어느 오후, 낡은 전화기의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수화기를 든 사람은 올해 69, 박노인이라 불리던 남자였다. 이웃들은 그를 고집쟁이라 불렀지만 속정 깊은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단연 그의 딸이었다. 여보세요. 고객센터 맞지요? 내가 오늘 또 인터넷이 영 엉망이라서 말이요. 익숙한 목소리가 상담원 쪽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사실 박노인의 집 인터넷은 멀쩡했다. TV도 잘 나오고 스마트폰도 문제없이 연결됐다. 그는 매일같이 이렇게 전화를 걸었다. 딸이 근무하는 곳이 바로 그 고객센터였기 때문이다. 그의 딸은 28살, 이름은 미정이었다. 대학을 나오고도 취업이 쉽지 않아 몇 년간 여기저기 떠돌다 겨우 잡은 일이었다. 가족이 적은 월급에도 기뻐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자마자 쏟아지는 민원과 거친 언어는 딸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밤마다 딸은 울며 말했다. 아빠, 오늘 또 어떤 손님이 욕을 퍼부었어. 내 잘못도 아닌데. 그럴 때마다 박노인의 가슴은 찢어졌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키운 딸이었다. 세상 모든 무게를 딸이 혼자 짊어지는 것만 같아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내가 저 욕을 대신 받아주면 우리 딸이 조금은 덜 힘들지 않겠나? 그날도 박노인은 일부러 목소리를 깐깐하게 높였다. 아니, 내가 오늘 중요한 문서를 보내야 하는데 인터넷이 이래 느려서 되겠나? 상담원은 놀란 듯 조심스레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속도는 정상으로 나오는데요. 정상이라고?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데 기계가 정상이라고 하면 끝이가? 이야기를 듣던 상담원은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끝까지 친절하게 응대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박노인은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목소리가 우리 미정이는 아니네. 그래도 저 아가씨 참 착하네. 그는 매일 이렇게 전화를 걸면서도 혹시 딸이 받을까 긴장했다. 딸이 전화를 받으면 더 까칠하게 굴었다. 왜냐면 다른 고객이 욕하는 대신 자기가 일부러 불평을 늘어놓으면 딸은 이미 익숙한 아버지의 투정이라고 여길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의 방식의 보호였다. 하지만 딸은 속상했다. 아빠, 제발 좀 그만하세요.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해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누구 덕에 살아왔는데 네가 받는 욕 중에 조금이라도 내가 받아주면 그걸로 됐다. 동네 이웃들도 이 이야기를 알게 됐다. 김씨 아저씨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물었다. 박 형님, 또 고객센터에 전화했다면서요? 들으니 인터넷 멀쩡하다 하던데? 박노인은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내 눈에는 느려 보이더라.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딨노? 사람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정 깊은 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일상은 소박했다. 아침에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가꾸고 낮에는 이웃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수화기를 들고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다. 그것은 그에게 하루의 의식 같은 것이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저기 와이파이 신호가 거실에서는 잘 잡히는데 화장실에서는 왜 안 잡히노? 화장실에도 꽃이라도 심어야 잡히나? 상담원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그건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유기 위치를 옮겨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화장실 문 위에 달아볼까? 웃음을 참지 못한 상담원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졌을지도 모른다.
상담원도, 그리고 전화를 끄는 박노인도.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있었다. 혹시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미정이가 더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스쳤다. 세상에 미정이를 대신해서 욕을 받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나? 그의 행동은 점점 고객센터 내부에서도 소문이 났다. 그 인터넷 문제 매일 제기하는 어르신 있잖아. 참 독특하시더라. 동료 상담원들은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연을 듣고 나서 웃으며 받아들이기도 했다. 어떤 상담원은 사실 그분 전화 받으면 하루가 덜 지루해요. 귀여운 투정이랄까? 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노인은 알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누군가에게 작은 활력이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미정은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다. 아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고생시키지 마세요. 그냥 나 괜찮아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다고? 네가 울며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눈물 훔치는 게 괜찮은 기가? 아빠 마음은 괜찮지가 않다. 그의 말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혼자가 된 뒤로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존재는 딸 하나뿐이었다. 딸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자신이 대신 싸워주고 싶었지만 나이든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고작 전화를 거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그 작디작은 행동이 그의 전부였다. 밤이면 그는 혼잣말을 하곤 했다. 여보, 당신은 하늘에서 보고 있지? 내가 우리 미정이 욕 대신 다 받아주고 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버지 노릇이다.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박노인의 전화는 어느새 매일의 일과가 되어 있었다. 새벽에는 텃밭을 가꾸고 오전에는 이웃들과 장기를 두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조명이 켜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전화기를 들었다. 고객센터 번호는 이미 손에 익어 있었다. 수화기를 귀에 대는 순간 그는 마치 전장에 나서는 군인처럼 긴장했다. 여보세요, 고객센터 맞지요? 익숙한 대사로 시작했다. 상담원이 받자마자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와이파이가 또 느려 터졌다, 아이가. 내가 화장실에서 뉴스 좀 보려는데 자꾸 끊긴다, 아이가. 사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작은 핑계를 만들어 불평을 늘어놓았다. 상담원은 한숨을 내쉬듯 말했지만 끝까지 친절을 잃지 않았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계 점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박노인은 창가에 앉아 담배를 하나 물며 혼잣말했다. 오늘은 우리 미정이가 안 받았네. 다행이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문제는 집에서도 터졌다. 딸 미정은 하루하루 지쳐갔다.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벗는 건 구두가 아니라 한숨이었다.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른 직원들이 다 힘들어해요. 저한테도 소문이 돌아요. 박노인은 눈을 피했다. 내가 왜 그러는지 알잖아. 네가 받는 욕 대신 내가 받으려고 그런 기다. 그럼요, 아빠 때문에 제가 더 힘들어져요. 다른 직원들이 다 저 집 딸 아니냐 하고 수군거린다고요. 저 창피해서 미치겠어요. 그날 밤 미정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노인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손에 쥔 담배는 다 타버렸고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기가? 아니,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미정이 욕 대신 받아주겠노?
고객센터 내부에서도 그의 존재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매일 전화해서 와이파이 안 된다 하는 어르신 있잖아. 목소리가 구수한데 참 고집세시더라라는 말이 돌았다. 어떤 직원은 짜증을 냈다. 그분 전화 받으면 진짜 힘들어요. 딱히 문제도 없는데 매일 전화를 하니까. 하지만 또 다른 직원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그분 전화 받으면 이상하게 하루가 덜 힘들어요. 괜히 귀여운 투정 같달까. 이야기는 팀장 귀에도 들어갔다. 팀장은 회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최근 반복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어르신이 매일 전화를 걸어오는데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담당자들이 돌아가면서 응대해 주세요. 불필요한 감정 소비하지 않도록. 미정은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라는 걸 단번에 눈치챘다. 그러나 입을 다물었다. 혹시 아빠가 더 곤란해지면 어쩌지 하지만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다. 며칠 뒤 저녁밥을 먹던 자리에서 미정은 결국 폭발했다. 아빠, 진짜 왜 이러세요? 저 때문에 일부러 그러시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아빠, 그게 저한테는 더 괴롭다고요. 박노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네가 괴로운 건 알아. 근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주겠노? 세상에 너 대신 욕 먹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저는 괜찮아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그게 제일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매일 전화를 걸어서 괜히 사람들한테 이상한 시선 받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말이 끝나자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전 여사님이 있었다면 중재했을까? 하지만 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 이 집에는 둘뿐이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말없이 국을 뜨다 다시 내려놓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힘들다 하면 내가 좀 참아볼게. 하지만 그 목소리는 금세 꺼져가는 촛불처럼 힘이 없었다. 그날 밤 박노인은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가득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는 담배를 물고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기가. 이게 미정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인 건가.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다음 날도 그는 습관처럼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허공에 머물렀다. 그때 들려온 건 딸의 웃음소리였다. 거실에서 동영상을 보며 잠시 웃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박노인의 손은 멈췄다. 그래, 저 웃음 하나 보려고 내가 이 짓을 한 건데 내가 오히려 그 웃음을 빼앗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래도 딸이 욕먹는 건 못 참는다. 내가 당하는 게 낫다. 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동네 이웃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슈퍼마켓 주인이 농담처럼 말했다. 박 형님, 또 인터넷 느리다 하고 전화했다면서요? 형님네 집은 동네에서 제일 빵빵하게 잘 터지던데. 박노인은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아, 뭐 내 눈에는 느려 보이더라. 하지만 속내를 아는 이는 없었다. 단 한 사람 딸 미정만이 그 사연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더욱 괴로웠다. 박노인의 전화는 결국 회사 내부에서도 공식적인 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다. 팀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최근 특정 어르신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거시는데 사실상 시스템상 아무 문제도 없다고 확인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미정은 머리가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다들 웅성거리며 그 어르신 또 전화했대 하고 농담을 섞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자신을 향하는 것만 같았다. 혹시라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은 집에 돌아와서도 밥맛이 없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아빠, 제발,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나 때문인 거 알잖아요. 다 눈치채면 나만 더 힘들어진다고요. 아버지는 딸의 호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십 년을 고집스럽게 살아온 사나이가 그 순간만큼은 작아 보였다. 고개를 떨군 채 국구름만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혼자 방 안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울먹였다. 내가 우리 미정이 욕 대신 받아주겠다고 시작한 건데 내가 괜히 더 괴롭힌 건가. 그는 그날따라 전화를 걸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저녁이 되자 습관처럼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버튼을 누르려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딸의 웃음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TV 예능을 보며 깔깔거리는 소리였다. 그 웃음을 듣자 그는 눈을 감았다. 그래, 저 웃음 하나 보려고 내가 이 짓을 한 건데 혹시 내가 오히려 그 웃음을 빼앗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다음 날 이웃 슈퍼 주인이 장난처럼 말했다. 형님, 또 전화했어요? 우리 동네 인터넷 제일 빠른 집이 형님 집인데 뭘 그렇게 느리다 하십니까? 박노인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불편했다. 그는 점점 스스로도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미정은 회사에서 우연히 동료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다. 야, 그 어르신 전화 또 받았냐? 응, 받았는데 솔직히 짜증나. 근데 웃기지 않냐? 화장실에서 와이파이 안 터진다고 꽃 심어야 하냐고 묻는 거. 다른 직원이 웃으며 맞장구 쳤다. 맞아. 나도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어. 사실 하루 종일 욕만 듣다가 그분 전화 받으면 잠깐은 기분이 풀린다니까. 그 대화를 듣던 순간 미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가 괜히 민폐만 끼친 줄 알았는데 동료들 중 몇은 오히려 그 전화를 통해 웃음을 얻고 있었다. 그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전화를 붙잡고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놓는 아버지의 손을 보며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진심이 가슴에 와닿았다. 하지만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어느 날은 미정이 크게 화를 냈다. 아빠,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요. 나도 어른이에요. 누가 욕을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아빠가 그러면 내가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다. 여보, 내가 잘못한 기가. 내가 우리 딸을 더 괴롭힌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근데 당신 알잖아. 내가 이 아이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란 걸.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평소보다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예, 고객센터입니까? 인터넷이 또 좀 이상하네. 아, 근데 사실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걸었습니다. 순간 상담원이 멈칫했다. 그러나 곧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고객님. 불편한 점 없으시면 언제든 말씀만 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박노인은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피어났다. 이제는 조금씩 내려놔야겠구나.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고집스럽게 살아온 그에게 매일 해오던 전화를 멈추는 건 마치 숨을 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전화를 하지 않은 날은 괜히 허전했고 손끝이 근질거렸다. 그러나 그는 딸의 웃음을 떠올리며 꾹 참았다. 이 작은 다짐은 곧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그 어르신 요즘은 전화 안 하시네. 좀 아쉽다는 농담이 오갔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아버지가 멈추려 애쓰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고마워요. 제가 힘들다고 했을 때 바로 멈추려 해주셔서요. 근데 사실은 아빠 전화 덕분에 웃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가끔은 알았어요. 그 말에 박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럼 내가 괜히 짐만 된 건 아니네. 참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래된 서운함을 조금씩 털어냈다.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작은 다리가 놓인 순간이었다. 박노인의 반복된 전화는 어느새 고객센터 직원들 사이에서 별명처럼 불리게 되었다. 오늘은 화장실 와이파이 아저씨가 안 오시네 하고 농담처럼 이야기할 정도였다. 처음에는 불편해하고 짜증을 내던 직원들도 시간이 지나자 묘하게 그 전화가 기다려지기도 했다. 하루 종일 거친 욕설과 불평만 듣던 상담원들에게 박노인의 투정은 적어도 분노 대신 웃음을 남겼기 때문이다. 어느 날은 직원 한 명이 회의 자리에서 말했다. 솔직히 그 어르신 전화 받을 때마다 잠깐 웃겨서 긴장이 풀리거든요. 어제는 공유기 옆에 꽃 심으면 신호가 더 잘 잡히나라고 묻더라니까요. 그 말에 회의실은 잠시 웃음바다가 되었다. 팀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그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회사에서 고객 친절사례 공모전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상담원들이 기억에 남는 고객과의 이야기를 제출하는 행사였다. 한 젊은 직원이 박노인의 이야기를 적어냈다. 매일 전화를 걸어와 화장실 와이파이 안 된다고 투정 부리시는 고객님이 계십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분 덕분에 하루가 덜 힘들었고 지금은 그 전화가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그 사연은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장난 같지만 따뜻했고 상담원의 고단한 하루의 작은 활력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결국 그 사례는 우수 사례로 뽑혀 사내 뉴스레터에 실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뉴스레터를 본 미정은 얼굴이 붉어졌다. 내용 속 어르신이 바로 아버지임을 단번에 알아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창피했다. 세상에 아빠가 이런 걸로 회사 뉴스레터에까지 나오다니 하지만 기사를 끝까지 읽으며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다. 직원들이 아버지 전화를 짐스럽게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위로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왜 나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왜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냐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자기 편이 되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음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미정은 아버지 앞에 앉아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오늘 회사 뉴스레터 봤어요. 어떤 직원이 아빠 얘기를 썼더라고요. 다들 그 전화 때문에 웃음도 없고 힘도 났다고. 박노인은 놀란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다. 내가 그런데 실렸다고? 아이고, 내가 이제 전국적으로 망신살이 뻗쳤네. 아니에요. 오히려 다들 고맙다고 했어요. 아빠가 조금은 짐이 아니라 힘이 됐다고요. 그 말에 박노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에이, 내가 뭘 했다고. 그냥 투정 좀 부린 건데. 그 순간 미정은 아버지의 손등을 바라봤다. 거칠게 갈라진 손등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버텨온 흔적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며칠 뒤 회사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상담원들 사이에서 박노인을 단골 고객처럼 여기며 오히려 서로 전화를 받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오늘은 내가 받아볼게. 그분 전화 재밌잖아. 그렇게 농담을 나누며 직원들은 그 전화에서 잠시나마 웃음을 찾았다. 이 소식은 결국 팀장 귀에도 들어갔다. 팀장은 미정을 불러 말했다. 사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미정 씨 아버지라는 거. 처음에는 곤란했는데 지금은 다들 오히려 힘이 된다고 하네요. 어쩌면 우리 센터에 꼭 필요한 분인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은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가 괜히 방해만 된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보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저 딸을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딸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평범한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미정은 국그릇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고마워요. 저를 위해 해주신 게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박노인은 젓가락을 멈추더니 허허 웃었다. 에이, 이제 알았나? 아빠 마음은 늘 똑같았다. 그 웃음 속에는 수십 년 세월의 무게와 함께 한없이 따뜻한 부정이 담겨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전에는 매일 걸려오는 그 전화에 긴장하고 피곤해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오늘은 내가 받아볼게 하며 자처하는 일이 잦아졌다. 어떤 직원은 그분 전화 받으면 하루가 좀 덜 힘들다니까라며 웃었고 다른 직원은 욕만 하다가 웃고 싶을 때 그분 전화가 오면 참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박노인의 존재가 어느새 부담에서 위로로 바뀌고 있었다.